고등학교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터미널에 항상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골라야 할 게 지금처럼 많았다면 최소한 저는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 입시 인생에 대한 이야기 조스쿨TV 조부장입니다. 오늘의 산책 장소는 부산 삼락 강변 체육공원인데 사실 주차만 여기 하고 사상터미널까지 산책할 예정입니다. 토크 내용은 제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야기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헛소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원까지 와서 공원을 산책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아침인데도 이미 25도. 게다가 여기는 낙동강변의 엄청나게 넓은 공원인데 공원 크기에 비해 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강바람 때문에 나무가 잘 못 크는 건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늘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차만 하고 건물들 사이로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저녁 시간에 걷기도 좋고 특히 벚꽃 시즌에 좋은 곳입니다. 시간 잘 맞춰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축구장 두 면을 대여해서 비 오는 날 축구했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애들이 벌써 군대 전역했으니 시간이 빠릅니다. 월요일 오전이라 차도 없고 한적합니다. 홈플러스는 물가 안정 프로젝트 중이네요. 물가가 너무 오르긴 했습니다. 정말 안 오르는 품목이 없어서 마트에서 장 보기가 무섭습니다. 최대한 지역 화폐를 써서 할인을 받는 편인데 그 할인율보다 물가가 더 오른 느낌입니다. 하여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돈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교육 같은 문제는 항상 최후순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다리 위에 프로포즈 존이 등장했습니다. 고백하시는 분이 준비 버튼을 누르면 기계 장치에 라이트가 켜지는 구조이고 고백받는 분이 승낙과 거절 버튼을 누르는 구조라니 인생의 선택이 이렇게 간단한 거군요. 삼락공원에서 길을 건너면 부산 경전철역과 연결되고 내려가면 르네시대라는 쇼핑몰이 나옵니다. 어릴 때 옷을 사러 오던 곳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호객행위가 심해서 내 돈 주고 옷 사러 오는데 좀 불편했던 곳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으로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첫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마트 사상점입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이 이마트가 되기 전엔 까르푸라는 마트였습니다. 그게 망하고 이마트가 들어섰고 저는 수능 이후에 여기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마트의 주차 카트 관리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한 거죠. 대학 입학 전에도 일을 했고 대학 입학 후에도 자주 일을 했습니다. 나름 S급 인재로 분류되어 시간 배려도 잘 해주었고 재미있게 일했습니다. 학교를 안 가는 날엔 오후 2시 출근, 새벽 1시 퇴근 코스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식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곳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입사 후 가장 먼저 배운 것은 90도 인사와 밝은 얼굴로 웃기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얼마나 힘든지 혹시 아십니까? 90도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엉덩이를 빼야 한다는 지식에 충격을 받았고 나는 분명 밝은 얼굴로 웃고 있는데 왜 안 웃냐고 수차례 지적을 당하는 등의 수모를 겪고 나서야 카트 정리 알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중에도 손님으로 위장한 서비스 품질 관리원이 옵니다. 그리고 제 서비스 품질을 체크하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5년쯤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생을 사는데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 교육해 주시던 서비스 매니저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꼭 미인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학교에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라고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맞냐, 사회에서 배운 것이 맞냐라고 물으면 저는 후자거든요. 물론 그 이후 저의 두 번째 직장을 얻기 위해 임용시험을 준비하느라 대학 3학년 이후로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직장을 가서 느낀 충격이란
아무도 뭘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연수했다는 게 존재하죠. 친한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10년을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곳은 제가 새벽 1시에 일을 마치고 심야 버스를 타러 가던 길입니다. 제 기억엔 모텔촌이었는데 오랜만에 와서 보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길을 걸으면 약간 무섭기도 했지만 찹찹한 겨울 묘한 분위기에 거리를 걷는 맛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가 많이 미화된 것이라고 봅니다. 집값도 비싼데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낫겠죠? 이 길을 나가면 사상 버스터미널입니다. 부산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몇 개 있지만 저는 이곳의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갈 곳을 정해 버스표를 사고 떠나는 느낌. 떠나기 전에 간단히 먹을 것을 고르는 느낌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굳이 이곳까지 온 이유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정을 마칠 때쯤 되면 2학년과 3학년에 배울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학생들은 꽤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 뭘 할지 결정도 못했는데 입시에 영향을 주는 과목 선택을 못하겠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뭘 선택해서 입시에 유리한지 좀 골라달라는 요청도 많습니다. 과목 선택표입니다. 구독자님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명쾌하게 할 수 있나요? 저는 고교학점제를 만든 분들은 학창시절에도 명확한 꿈이 있었던 분들이었고 학교에서 대부분의 역량을 기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는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터미널에 항상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골라야 할 게 지금처럼 많았다면 최소한 저는 못합니다. 저 같은 놈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산책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버스를 너무 어린 나이에 혼자 태우는 게 맞냐는 고민도 살짝 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헛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오늘은 아침밥을 먹고 와서 디저트만 먹겠습니다. 펄을 넣으려고 하니 500원 추가라 빼고 얼그레이 한잔 하며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진짜 퇴근길 발견했습니다. 좀 헷갈렸네요. 그 새벽 1시 알바 끝나고 가는 모텔촌의 묘한 분위기. 아무튼 각자에게 맞는 버스 잘 타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